아까 그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님께서 여기 배석해 있는 분들 앞으로 현역 또는 군복 입고 와라. 아주 되새기고 되새겨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당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하는, 직책이 없는데, 우리 군인들이 언젠가부터는 군복을 제대로 안 입는 이런 현상, 이거와 관련해서 작년도부터 제가 꾸준하게 장군들 좀 별판 좀 달고 댕겨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뭐 별판을 달라라 달지 말아라 이런 규정은 없는데 제가 좀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제가 작년도에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장관님부터 장관님 표시판 달고 댕기시라. 국방부 표시에다가 양 네 군데에 별 달린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달고 다니십니까? 그건 안 달고 다닙니다. 장관님께서 그거 달고 출근하시면 아마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입니까? 공감하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제가 장관 편을 아직 장관판에 국방부 빨간 편에 국방부 표시판에다 별 4개 합참의장은 또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가서. 예. 이것이, 장관님이 그거 딱 한번 하고 다니시면은, 다른 장군들, 달고 다닐 거로. 현재 보여집니다. 사성장군급들은 다 성판 달고 다닙니다. 아니, 준장들이 달고 다니야죠. 그거 갓된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 겁니까? 예. 예. 관련해서, 여기 아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5개 항 국방부 업무보고 중에서 첫 번째가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여기에 방점은 국민의 신뢰. 여기에 방점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국방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을 묵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분야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못하고 있는지 장관님께 생각하시는 건 도서로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가방위를 군대에 맡기면 틀림이 없다라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졌을 적에 신뢰가 가장 커질 것이고 군인은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라면 군대가 다 나선다 이런 확실한 믿음, 이 대단히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대라는 것이 또 굉장히 큰 집단이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가끔씩 실망을 안겨주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하면은 또 신뢰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꾸준히 내부 기강을 통해서 업무 집중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가장 염려하는 분야는 내 자식이 군에 가서 잘못 관리돼서 죽어서 다쳐서 병신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어느 부모든지 이거를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역을 해가지고도 가장 많이 받은 전화는 우리 이 아들이 전역 후에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군대에 가서 뭐 죽고 가다가 다쳤는데 후송 가다 보면은 여대까지 갔다 돌아오고 사단까지 갔다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본인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치료 안 해줘가지고 얘 잘못 나누면은 병신 될 확률이 있으니까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집에 민간병원 와서 좀 치료 좀 받고 가게 해달라. 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병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 지원. 이제 이거는 단순히 장병 관리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가장 시급한 민생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민생의 문제고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청년 복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장병들 의료 체계에 관한 국방부의 사고의 폭이 더 넓어져야 되겠다. 국가 또 정부에서도 보는 시각과 폭을 넓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의료, 군이 갖추고 있는 의료 시스템은 60년 전에 미군의 것을 무위판적으로 도입한 아주 후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할 큰 세 가지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첫째, 군 의료체계가 의무사 체계와 각군체계로 이원화된 게 60년이 지나도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지금 끌고 나가져 있어요. 두 번째는 전문성을 위해 가지고 장기 복무 군의관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연못구입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의료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입되는 의료장비 가져오면 이미 구멍입니다. 그렇다가 지금 우리 군의 이런 그 예산을 가지고서는 그 첨단의 의료장비 확 갖출 수 없어요. 그럼 이거는 군 의료체계가 가진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군 의료체계를 국가 의료체계로 통합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4단까지의 1단계 의료체계는 확실하게 진료해 줄 수 있는 체제로 강화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대의 군의관이 2, 3명이 나가 있어야 됩니다. 연대는 지금 4단급의 규모의 의무실이 있어야 되고 4단은 지금 후송병원보다 축소된 정도 규모가 있고 2단계, 3단계는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 수준이 전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해서 군은 1단계만 처치하고 민간 의료기관으로 보내가지고 그 의료비용은 국가에서 조치하게 해주는 국가의 복지 차원에서 조치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이거는 잘만 하고 후송체계만 갖추면은 전평시에 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관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기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군장병의 의료는 국민의 의료로서 국가가 관리한다 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관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의료체계 발전 계획해가지고 2년 전에 대대적으로 착수해서 그때 18대 국회입니다. 그때 새로운 안을 만들어가지고 상임위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태우고 하고 있는데 방금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발전 과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훨씬 더 인력 예산이 많이 더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방부 관계기관 관계 불체에다가 좀 검토 지시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린다면은 이건 정부에서 기본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군에게 그 장병들을 맡기는 이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돈 좀 써야죠. 나라 위해 가지고 목숨 바치고 바치는 사람 그거 국가에서 분명히 돈 좀 써야 됩니다. 예.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제의드립니다.